이거 왜? 이거 담배 안 돼. 어? 담배 안 돼. 담배 안 돼? 응. 누구? 아빠. 이거 왜? 아파요? 응. 여기 아파. 아파? 응.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빠 펴? 안 돼? 응. 아빠 담배 펴요? 안 펴요? 안 돼. 응? 안 돼. 아픈 거야? 응. 알았어요. 벌써 2024년이 절반을 돌았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요. 딱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6개월 이어서 남은 2024년 6개월에도 원하시는 거 모두 다 가지실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6개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여행업체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째로 국제결혼, 비즈니스, 여행 오시는 투어, 해외여행, 현지의 사기 피해, 국제결혼 업체들의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출, 그리고 그것을 당한 한국 남성들이 한국에 가서 고소고발해도 별다른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 것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행업체에 맡기실 생각은 아니신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대답을 안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말씀을 해드릴게요. 비엔티엔 라오스 오셔서 정말 궁금한 것들, 어떤 영상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았답니다. 이런 이야기 내용이.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은 저녁 7시가 지나면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거리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서민들, 대부분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늦은 비행기, 부산에요,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비엔티엔 도착해서 캐리어 찾고 나오시면 거의 11시 반, 12시. 부산에요, 부산에서 뜨는 745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시 반, 1시 사이에 나오십니다. 나오시면 식사하실 곳이 없습니다. 물론 신짬뽕이 일주일에 3, 4일 새벽 2시 반까지 영업을 하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공항에서 떨어져 있는 폰시원의 신짬뽕까지 찾아오시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라오말이 되면 공항에 택시기사들 예약권 끊어주면서 로케이션, 지도를 전송해 주거나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거기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누가 안내자가 있거나 가이드가 있거나 이곳에 지인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을 때는 배고프잖아. 새벽이라도 우리 짬뽕 한 그릇, 짜장 한 그릇 먹고 갈까 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짬뽕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공항 근처에 야식집 없습니다. 그리고 캠콩 야시장 가시면 혹시 있지 않을까? 야시장도 거의 밤 22시, 밤 10시 지나면 파장입니다. 10시 이후에 가면 문 연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우기철에는 초저녁에 비가 한번 쏟아지면 라오스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차광망을 치고 장사하시다가 비가 오면 미련 없이 접고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비가 조금 오면 기다려주지만 비가 많이,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날은 문 닫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식할 곳 없습니다. 가끔 한국인이 하는
여행자 거리에 야식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여는 게 아니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역시 공항에서 처음 오신 분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승용차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밤에 모터사이클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장을 물어오셨어요. 심야 안마장이 있습니까? 비엔티엔에 없습니다. 밤비행에도 없습니다. 루앙프라방에도 없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심야 안마장, 출장 안마사 돈만 많이 주면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출장 안마나 밤늦은 시간에 안마할 수 있는 장소는 안타깝게 없습니다. 손님이 8시쯤 들어가서 저녁 20시쯤 들어가서 2시간 안마? 그럼 10시에 끝납니다. 10시 정도까지 영업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행자 거리에 있는 안마장들도 뭐 12시, 새벽 1시, 2시에는 안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 잠자야 됩니다. 그리고 클럽. 공항에서 내려서 저기 동덕에 있는 클럽이라든지 클럽이 위치한 곳까지 가면 클럽도 문 닫습니다. 보통 12시, 1시면 클럽 문 닫습니다. 비행기 내릴 시간에 문 닫습니다. 그 다음 날이나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젊은 분들은 뭐 로컬을 부르고 인드라이브를 부르고 앱을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앱을 깔아서 내가 있는 이곳을 입력해야 되고 가는 곳에 영문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여행업체에 맡기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밤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음식 먹고 안마 받고 산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얼마 전에 6월 26일 늦은 비행기로 내리신 한국 관광객이 혼자서 캐리어 끌고 여행자 거리 들어가다가 숙박업소 찾아가다가 강목에 맞아서 캐리어, 여권, 현금 다 뺏기고 다친 사고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출몰하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밤에 나가시는 거 혼자 특히 캐리어 들고 크로스 가방 메고 거리 다니시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타겟가 됩니다. 밤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없습니다. 범인을 잡기가 상당히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가방이 이제 비슷한 브랜드가 많고 색깔이 같으니까 손수건을 가방에 묻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내 가방만 나오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나중에 화물 찾는 곳에 의뢰해서 가보니까 손수건 달린 것들은 가방은 전산 시스템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화물인지. 그래서 화물이 아닌 쓰레기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캐리어를 옮기는 부서에 일하는 분들은 화물이 아닌 거로 생각해서 누락 빼버리는 거죠. 내 집만 없어지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해외여행 나오실 때 네임택이나 가방에 뭐 매직으로 쓰시든지 스티커를 붙이시는 건 좋지만 가방, 손잡이에 눈에 잘 띄는 손수건을 묶는 행위는 내 가방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방도 인식을 못하는 방해 시스템이 되어서 가방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공항도 그렇고요. 비엔티엔 왓다이 공항도 그렇습니다. 기내에서 입국 카드를 줍니다. 그 입국 카드는 절반
중간에 절취선이 있어서 입국할 때 반장 뜯어 쓰고 출국할 때 밑에 있는 반장을 또 출국할 때 내게 됩니다. 상대국 이미그레이션에. 근데 그 쓰는 난에 여권, 생일, 주민번호, 영문 네임 요런 게 중요하고요. 여권 유효기간.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라오스 입국 카드, 태국 입국 카드 검색하시면 쓰는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소명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숙소명을 뭐 호텔명도 안 쓰고 그냥 통과하려다 보면 태국 치앙마이 이민국도 그렇고 라오스 이민국도 그 행동을 잘합니다. 여기 숙소가 빠졌네요. 주무시는 숙소 쓰세요. 전화번호 쓰세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퇴짜. 그냥 입국심사 거부해버리고 뒤로 가라 그래요. 뒤로. 손으로. 그럼 뭣도 모르고 또 이분은 뒤로 가요. 뒤에 가서 왜 그러지? 뒤에 또 썼어. 또 한 15분 지나서 내 순서가 왔는데 또 안 썼으니까 또 뒤로 가라 그래요. 꼭 공항에 나가면 1시간 다른 비행기 다 내리고 공항에 문 닫을 때까지 안 나오는 단체가 가끔 있어요. 그 단체들은 입국카드에 숙소명 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꼭 쓰세요. 그리고 한쪽 쓰시고 밑에 하단에 붙어있는 절취선에 붙어있는 그것도 버리지 마세요.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왜 2장이 붙어 있겠습니까? 입국할 때 1장, 출국할 때 1장. 근데 입국했으니까 휙 버려버리고 공항에 왔는데 난 왜 이게 없어? 난 없어 하는데 요즘은 비엔티엔 왔다니 공항 1층에 그 출국카드를 1층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2층에 올라가셔서 보세구역 들어가면서 입국심사 받으면서 거기서 받아갖고 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친절하게 안 줍니다. 어떨 땐 돈도 요구합니다. 반드시 입국카드, 출국카드 기내에서 나눠준 거 양쪽으로 가운데 절취할 수 있는 거 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나오시면 좀 젊은 분들 또는 일주일 열흘 이상 있으셔야 될 분들은 현재 유심 카드를 이제 폰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인터넷만 쓰실 분들, 나는 현지에 전화할 일 없어, 라오스에 전화할 일 없어 하는 분들은요, 그냥 심넷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심넷. SIMNET. 심넷. 그런데 나는 좀 있으면서 인터넷도 쓰고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현지인들하고 전화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심카드가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는 심카드가 따로 있어요. 토넷.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셔서 라호텔 카운터 앞에 가서 심넷, 토넷, 두어이깐 꼭 외우세요. 인터넷 때는 심넷, 전화까지 되는 토넷. 그래야 인터넷도 넣어주고 전화요금도 넣어줘요. 물론 요금은 좀 더 받겠죠.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5일에 2불, 일주일에 3불.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거보다 좀 더 받아요. 왜냐하면 심카드 값을 받고 또 인터넷만 쓰면 그 요금이 되지만 토넷, 전화하는 거를 쓰려면 이 나라는 전화요금이 후불제가 아니고 내 심카드에 내가 미리 선금을 넣고 쿠폰으로 입력해서 집어넣고 씁니다. 그게 다 소비가 되면 편의점이나 또 가서 쿠폰을 사서 그 남바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뭐 5불도 나오고 7불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공항에서 내렸는데 내가 내 호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행사에 의뢰하면 여행사에서는 한국인이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초저녁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승용차 가지고 나가면 6, 70불 받습니다. 승용차로 모시고 가방 받아드리고 호텔까지 안내해드리고 호텔 뭐 방 에어컨 켜는 것도 다 봐드리고 6, 70불 받는데
그냥 와서 나는 호텔까지 택시만 타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항에서 7불, 8불이면 호텔까지 가는데 내려서 카운터에 가서 돈 내고 쿠폰 끊고 그 쿠폰 가지고 택시가 오면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언어 소통이 안 되죠. 영어를 잘하시면 모르지만 라오스에서 우리나라 미국식 영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긴 영국식 발음을 쓰거든요. 아마존을 아미존이라고 하고 글로벌을 글로벤이라고 하고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으로 발음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가 혼자 나와서 호텔까지 가는 건 저렴하지만 여행업체에 저 메시 비행기 내리니까 나와주세요. 그래서 미리 계약금 보내고 그 직원이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가 공항에 내릴 때 탁 마중해서 승용차로 편하게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를 7불과 6, 70불의 차이를 그게 뭔데 6, 70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승용차 빌리는 렌트값도 있죠. 한국인 안내비도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지에 오시면 이것저것 좀 아름아름하면 좋은 정보인데 마땅한 안내 영상이 없었다 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